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앞에 되게 여러 가지 약이 놓여 있죠. 네, 이제 요게 마준이가 그동안 먹어왔던 약물들인데요. 마준이가 이제 그동안 먹어왔던 약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이제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뭐 거북만 카페나 느린 걸음 요런 카페를 보면 우리 자폐 아이들이나 ADHD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약물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죠.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데 이제 약물을 시도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 고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준이의 약물 복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어린 아이에게 이런 정신과 약을 먹여도 되느냐 또는 이런 고용량의 약을 먹여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약물 복용을 조장하고자 찍는 게 아니고 마준이가 그동안 먹어왔던 이제 약에 대해서 그냥 후기를 좀 남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한 지금 마준이가 다니는 병원은 2021년도부터 마준이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마준이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봐오셨고 또 보호자인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약 처방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치의 선생님에 대한 좋지 않은 댓글이나 말씀을 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무조건 자폐라고 해서 약물을 처방해 주시는 건 아니고 발달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처방을 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경우에 처방을 해주시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상동행동, 감각추구, 예민함, 각성 등등 자폐 증상으로 인해서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또 2번, 심한 증상으로 인해 교육이나 훈련 등의 치료가 어려울 때. 또 3번, 심한 증상으로 수행이 일반화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돼요. 이제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또 4번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거나 불안감, 두려움이 심한 경우. 뭐 이런 거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하기 어려운 친구들, 불안감이 높은 친구들을 말하겠죠. 또 5번, 수행을 위해 환경을 아이에게 맞춰야 될 때. 이거는 아이가 뭔가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는 잘 된다. 뭐 친구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만 수행이 가능할 때. 6번, 증상의 빠른 해결이 필요할 때. 또 7번, 치료나 교육만으로 효과가 불충분할 때. 그러니까 뭐 우리 언어 치료나 놀이 치료 같은 걸로 효과가 좀 불충분할 때를 말하는 거겠죠. 또 8번, 해당 목표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의 어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된 약물이 있을 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또 9번, 동반 질환이 진단되었을 때. 이제 동반 질환은 뭐 자폐 스펙트럼 플러스 주의가 산만하거나 감각 처리에 장애가 있거나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거나 불안, 우울이 심하거나 뭐 적대적 반항 장애 또는 틱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다른 질환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 이제 약을 쓴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마준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보호자인 제 생각에는 약물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준이는 만 4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살이 되는 그 생일이 지나자마자 약 처방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아빌리파이 1mg로 시작을 했었고, 일단 처음 복용했을 때는 멍했었어요, 애가.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다음날에 아이가 되게 서럽게 운다고 막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하원을 하러 갔었는데, 하원하고 이제 놀이터에서 놀아주려고 데리고 가니까, 이제 원래 마준이가 엄청 활발하게 놀잖아요. 근데 그 놀이터 이렇게 미끄럼틀 난간? 거기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멍만 때리고 있더라고요. 안 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멍 때리는 거는 한 이틀, 3일 정도 지속이 됐었고, 좀 많이 애가 차분해졌다는 느낌은 한 일주일 정도 느꼈었는데, 사실 그 일주일 이후에는 거의 원래 상태로 돌아왔었고요. 마준이가 그 당시에 감각 추구가 굉장히 심했어요. 만약에 하루에 마준이가 뭐 12시간을 깨어 있는다고 치면은 그 중에 10시간은 진짜 거의 감각 추구 행동만 할 정도로 되게 그 감각 추구에 몰두해 있었고, 또 굉장히 산만했기 때문에 감각 추구가 어느 정도 소거가 됐으면 좋겠다? 또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요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산만한 거는 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던 것 같고, 감각 추구는 조금 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동 행동이 마준이가
이렇게 하는 상동행동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 아빌리파이 복용하고 좀 많이 소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을 먹고 다시 병원을 방문을 했을 때 감각 추구나 이런 상동행동은 조금 줄었는데 그 산만한 거는 전혀 줄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일단 조금 더 증량을 해주셨거든요. 3mm로.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달을 먹었는데 이제 약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만한 것도 잡히지 않았고 이거 상동행동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리스돈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약도 증량해보고 종류도 바꿔보고 요런 이제 긴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썸네일에 뭐 약 부작용 그리고 땡땡땡 이렇게 해놨죠. 그 땡땡땡이 뭐냐? 바로 무효과. 효과가 없어요. 마준이가 지금 현재는 아빌리파이 15ml에 리스돈 3ml 요렇게 저녁에 먹고 그리고 메디키넷 5ml를 처방을 받았거든요. 근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동안 아빌리파이, 리스돈, 리스페리돈 뭐 이런 약들을 이제 증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합도 해보면서 그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약을 먹었는데 의사쌤 말로는 이제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부작용도 같이 수반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빌리파이나 리스돈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살이 찐다. 식욕이 늘고 살이 찐다. 이제 요런 게 있고 아니면 뭐 짜증이나 우울이 좀 오거나 뭐 두통, 이제 속이 안 좋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는데 마준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살도 안 찌고 오히려 살이 빠졌어요. 뭐 짜증이나 이런 거는 사실 원래 심했기 때문에 뭐 약 때문에 더 증가했다 이런 부작용으로 느껴지진 않았고 그냥 원래 짜증이 좀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렇거든요. 마준이는 오히려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없고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혹시 그냥 약을 소화시켜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아빌리파이를 증량을 했어요. 12ml까지. 근데 그게 진짜 결코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어른이 먹어도 효과가 있을 만한 양이에요. 10ml가 넘어가면. 근데 마준이는 그렇게 증량을 해도 약효가 없었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작년 여름 정도였는데, 이때 뭐만 하면은 막 서럽게 울고, 이제 무슨 우울증 걸렸나 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료 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우울증에 사용을 하는 그 설트랄린이라는 약을 처방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니까 좀 그런 서럽게 울고 우울증 같은 증상은 좀 많이 없어졌고 그거는 이제 한 2달 정도 먹었었거든요. 산만하고 이런 게 이제 너무 갈수록 더 심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언어 치료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어린이집에서도 착석이 아예 안 되고 이제 이런 피드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발 착석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그럼 혹시 좀 다른 종류로 처방을 받을 만한 게 있냐 이랬는데 그때 이 오르필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아주 이거를 먹고 크레이지한 시기가 옵니다. 그 뇌전증 이제 발작 후에 그런 성격 변화 같은 거를 잡기 위해서 먹는 약이라고 하는데 양극성 장애에도 사용을 하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자폐 친구들 중에 먹는 친구들이 은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고 나서 그냥 미쳤다라고 밖에는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마준이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고 그냥 이대로라면 나 얘 진짜 못 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짜증이었고 그 짜증이 그냥 막 이런 짜증이 아니라 바닥을 구르고 대굴대굴 구르고 바닥을 발로 쿵쿵 찍고 막 몸을 뒤로 막 활처럼 제끼고 그냥 그
통제가 안 되는 정도의 짜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전화가 많이 왔었고, 그때 당시에 마준이가 어디서든 그냥 바지를 벗어 제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약을 먹고 나서. 근데 그때는 약 부작용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그 크레이지 시기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애도 엄청 잡고 저도 애한테 엄청 화내고 막 솔직히 손찌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엄청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그 틱 같은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준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어깨를 막 이렇게 가만히 못 있는 여기 팔꿈치도 막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이 틱을 보니까 이거 그냥 보통 텐트럼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오르피를 먹고 시작이 됐던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아빌리파이로 바꾸고 나니까 뭐 한 1, 2주 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을 아빌리파이 17ml까지 증량을 했는데 17ml면은 마준이의 나이와 체중에 처방할 수 있는 이제 제일 상한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빌리파이를 이만큼 먹으면은 성인도 되게 졸리고 멍하대요. 근데 마준이는 전혀 멍하지도 않고 졸려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쿠에티라는 약을 한번 같이 처방을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약도 먹였는데 그 쿠에티도 전혀 반응이 아예 없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ADHD 약, 그 주의 집중력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페니드라는 약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요게 그냥 그 흔히 아시는 메디키넷 아시죠? 그 메디키넷 같은 약인데 효과가 4시간짜리. 그러니까 메디키넷은 8시간, 이제 콘서타는 12시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약효가 4시간짜리 약인데 요거를 먹이니까 약효가 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린이집 가기 전에 먹이면은 어린이집에서만 그 약효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짜증이 심하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하원하고 왔을 때 저랑 있을 때는 그냥 똑같았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랬다는 게 요게 이제 4시간짜리라 그 사이에 이제 짜증이 심했나 보다. 결국엔 짜증이 이제 부작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한 달 먹이고 끊게 됐고 그 다음에는 아빌리파이 15ml에 리스돈 3ml 요렇게 처방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아빌리파이와 리스돈에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반응은 아닌데 갑자기 잘 하던 소변 실수를 한 거죠. 근데 보통 애들이 약을 증량하거나 이제 약을 변경했을 때 그 소변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좀 그 차분하게 릴렉스 시켜주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도 그 좀 이완시키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식욕도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마준이가. 밥도 막 잘 먹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약간 부작용하고 같이 효과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소변 실수도 일주일 있다가 끝났고, 그 식욕이 올랐던 것도 일주일 정도 있다가 끝났고, 결국에는 원래대로 돌아왔다. 근데 그래도 요게 처음으로 뭔가 반응이 있었던 조합이어가지고, 요렇게 4달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속초 브이로그 지난번에 올렸잖아요. 그 다음날에 병원을 다녀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메디키넷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메디키넷이 그 ADHD 약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거를 먹었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가 됐거든요. 짜증이 말을 못합니다, 지금. 제가 속초 브이로그 때 징징 시즌 끝났다고 마준이 말 잘 듣고 너무 착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진짜 이 약 먹고 나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오늘은 난리 났다고 전화 와가지고 지금 1시간 만에 하원을 시켰거든요. 제가 이 메디키넷 부작용까지 느끼고 나니까 이게 약이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사실 처음에 제가 약을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산만한 것도 잡히고 그래도 애가 얌전해지겠지 되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맞는 약도 찾지 못하고 부작용도 겪고 요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사실 지금 약효가 마준이가 계속 없으니까
내가 무슨 후기를 올리기도 좀 그렇다 해서 여태까지 후기를 안 올렸었거든요. 약에 대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꼭 맛집 리뷰라고 맛있다고만 말을 해야 되나요? 그죠? 맛없다고도 남겨야죠. 그러니까 약도 부작용이나 효과가 없는 것들도 후기를 남겨야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약 복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약이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심할 수도, 또는 마준이처럼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약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마준이처럼 맞는 약을 아직도 찾고 계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심심한 위로에 아무튼 오늘 자폐아이 약 복용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디까지나 마준이 개인에 한한 그 후기이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효과를 보고 도움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마준이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혹시 마준이처럼 복용량을 먹고도 효과 없는 친구가 있었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못 보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준이가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한데 누군가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